혹시 흑우라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흑우. 네, 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블랙 말랑카우. 아, 그런 거 말고 아닌가요? 흑우. 원래라면 호구라는 말을 검색해서 필터링 걸리니까 네. 호구, 혹우, 흑우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후구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 뭐 후구가 되지 말자 나는 후구다 뭐 SNS에 이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흑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4명이 모였는데 사실 뭐 에어컨을 굉장히 잘 알거나 뭐 설치 기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4명의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흑우가 되지 않게는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미 에어컨 다 사용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형 한 대만 사용을 하고 있고 브랜드는 LG 제품입니다. LG 큰 히센. 집에 스탠드 하나로 됩니까? 방에는 사실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 투인원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스탠드 하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좀 후회가 돼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살려고 하니까 이 시래기 가지고는 또 사봤자 또 시래기를 한 대 더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쓰고 있고 선풍기 힘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저도 LG 휘센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저도 스탠드형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아, 벽걸이를 달았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자거든요, 여름에.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저 살 때 시래기를 달아놓고 나중에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시래기가 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2인원짜리 시래기가 따로 있고 한대용 시래기가 뭐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정당히 좀 달라요. 네, 다른 게 맞네요. 네. 저보다 훨씬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하나 그래서 지금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에어컨이 3대입니다. 투인원 해가지고 스탠드형 LG 거 하나 그리고 벽걸이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투인원이기 때문에 실외기가 큰 거 용량 큰 거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실외기를 하나 추가로 했어요. 원래라면 안방하고 거실에 이렇게 투인원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제 작업실에 지난 여름에 제가 제 작업실에 어떻게든 거실에 있는 바람을 서큘레이터로 돌려서 막 끌어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하나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샀어요. 이틀 전에 달았습니다. 와, 역시.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르네요. 에어컨을 3대나. 네, 저 와이프가 돈 많이 벌라고. 저희 시스템 에어컨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부터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시스템 에어컨이 총 방마다 하나씩 있고 거실에 2개가 있어가지고 총 5개가 지금 달려 있어요.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게 신혼집으로 들어간 건데 애초에 저는 그 너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이 에어컨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을. 원래 첫 번째 얘기할 내용이 에어컨 형태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뭐. 근데 전 이거 얘기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예전에 그 원래 본가에 살 때는 저희 집 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까 그 목님이 말씀하셨듯이 막 별 끌어올라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 이동식 에어컨을 샀거든요. 이동식. 근데 이게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소음만 빼면은 소음이 근데 솔직히 이 민감한 사람 아니고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때도 계속 틀고 자고 거의 한 2달 내내 썼던 것 같아요. 내용은 되게 60대는 60대는. 근데 워낙 더우면은 더운 거보단 더운 거보단 60대 집이라도 이 소리 뭐 듣고 있는 거야. 그게 훨씬 나. 너무 더운 것보다. 근데 커버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냥 좀 한 1-2m 정도? 방이 전체가 막 시원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직접 바람 맞는 네, 정도만. 그 냉풍기랑은 좀 틀리고 그 좀 달라요. 냉풍기 바람이랑 또 틀리게 완전히 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고. 네. 냉풍기는 뭔가 습하고 되게 안 좋은 느낌 나는데 그거는 에어컨 바람이에요. 에어컨 바람. 요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냉풍기 같은 역할인데 막 미니 에어컨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뭐 냉매가 들어가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냉풍기는 안에 컴프레서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마치 그게 아주 에어컨 역할을 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찬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광고 이름을 아이스 쿨 파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뭔가 쿨한 바람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런 거랑 다르게 이동식 에어컨은 진짜 안에 이제 뭐 네, 원래 에어컨과 동일한 구조가 있는데 네. 뜨거운 바람으로 바깥으로 뺄 수 있게 이렇게 주름관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 뒤에는 후끈후끈거려 대신. 네. 열이. 네, 그래서 좀 창문 쪽이랑 가까이 놓고 이 뒤쪽은 안 가는 걸로 앞쪽만 시원한 거라. 소음 문제 좀. 네, 그것만 견딜 수 있다면 조그만 방에서 그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설치도 쉽고 뭐 예를 들어 뭐 개인 원룸 이런 데 사용하기에는 그런 게 괜찮을 수도 있겠네. 이동식
큰 단점이 그게 있네요. 안- 물을 비워야 돼요. 알아. 아 밑에 물이 찬다고? 네. 아, 그 너무 빨리 차서 아예 저는 거기다가 그 대야를 하나 갖다 놓고 아. 한 번씩 비워줬어요. 바깥으로 공기를 빼는 방식으로. 그거는 이제 창문의 옆에 이렇게 달아놓고 틀을 달아놓고. 아 창문으로. 그게 네. 되게 미간을 해치는데 좀 감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 한 철만 사용하는 거예요. 좁은 방이라면 아, 좀 방에서 사용할 때. 지금 창문 연결이 나왔으니까 창문형 에어컨이 원래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다가 지금도 일부 브랜드 나오긴 하는데 대기업 위주는 다 없애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대기업 걸 쓰겠다 그래가지고 뭐 LG나 삼성 거를 역수입이라 그러나 직구를 해가지고 네. 창문형을 들여오는데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저는 사실 에어컨 한 대라서 그러니까 뭔가 한 대 더 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실외 없이 달 수 있는 게 창문형 에어컨인데 네. 네. 아 근데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걸이에 에어컨을 달까, 창문형 에어컨을 달까. 근데 창문형 에어컨은 뭔가 창문의 한쪽을 다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다 이제 문제 없이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 약간 거부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가 다른 거에 비해 쉬운 편입니다. 그 따로 배관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창문에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되고 위쪽에는 주름관식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옆에도 이렇게 칸에 맞춰서 틀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사를 안 부르고 스스로 설치하는 분도 되게 많은 게 창문형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따로 중간에 배관이 없고 안쪽에다 배관이 내장돼 있어서 내구성도 되게 좋아서 뭐 창문형 에어컨은 30년 넘게 된 것들이 LG에는 이렇게 뭐 자랑스럽게 전지도 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 창문형 에어컨 자체가 안에 실외기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실외기가 내장되어 있는 거고 소음이 제일 심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벽걸이형 에어컨이 지금 국내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그 실외기가 창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으면 설치할 때 창문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세로로 긴 창문들이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된 창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창문 형태상도 그 가리는 비중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유리를 막 잘라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실정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LG하고 삼성 이런 데서는 지금 뺀 상태고 지금 뭐 다른 제조사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을 요즘은 세로로 된 창문형 에어컨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외관상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안 이쁘다 그래야 되나? 인테리어상으로 너무 안에서 봐도 그렇고 밖에서 봐도 그렇게 썩 예쁘진 않죠. 밖에서 봤을 때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뒤에 실외기 부분이 뒤로 엄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엄청 길이가 길어갖고 바깥으로 엄청 튀어나왔는데 요즘은 바깥에 창문이 있으면 바깥에 창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많이 압축된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좋긴 한데 가격이 60만 원대. 가격이 창문형 에어컨의 장점이 가격이 싸다는 점인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와가지고 좀 스탠드형 벽걸이형 에어컨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예 벽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창문형 에어컨도 뭐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벽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창문형 에어컨보다는 벽걸이가 많이 추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0만 원 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직구로 하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설치도 직접 해야 되고 또 변환할 수 있도록 변환기가 필요하니까. 변환기가 필요한데 그것만 또 10만 원 이렇게 돼요. 또 그런 건 AS도 힘들고. 그 벽걸이 에어컨이 그 고층이면은 혹시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고층일 경우에 공사를 시공을 돈을 더 주지 않나요? 실외기 달 때.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을 며칠 전에 이제 테크모닝 영상에서 봤는데 법적으로 제가 정확한 건 따라보자는데 그쪽 기사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원래 그쪽에서 위험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 제조사마다 그쪽 판매사마다 다른데 그래서 난간 작업을 할 때 바깥으로 이렇게 밑에 바로 낭떠러지 그런 난간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솔직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거 당연히 드려야 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을 한 게 본가 집이 되게 고층이에요. 32층이거든요. 거부할 만한데. 그래서 그 에어컨을 설치할 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파는 딱 그 가격 말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놔두는 얘기가 에어컨 구매할 때 뭐 예를 들어 설치비가 포함됐느냐 무슨 비용이 포함됐느냐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 역시 대부모님이 올렸어요. 며칠 전에 영상 올려서 아마 여기 뜰 겁니다. 아마 추천 영상에 뜰 거예요. 이 영상 추천 영상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테크모니 영상 가서 보면 되기는 한데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네, 추가 비용이 드는 케이스가 실제로는 한 20가지 정도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처음 그 표를 딱 보면은 이거 하면 추가, 이거 하면 추가해서 너무 많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어느 게 내 건지 잘 몰라서 막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는 실외기가 포함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고요. 실내기랑 당연히 실내기는 하나로 보는데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관을 쓰느냐, 동관이냐 알루미늄이냐, 진공 작업을 하느냐, 앵글을 만드느냐, 사다리차를 쓰느냐, 뭐 위험수당이 있느냐, 주차장이 있느냐, 뭐 온갖 이유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미리 전화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쪽에서도 우리 집 상황이 이렇다고 글로 써주면 답변 잘 안 해주고 전화로 해달라 그래요. 물어봐야 될 게 많고 또 사진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비가 30만 원인데 그 추가 설치 비용이 50만 원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 설치 비용 안에 뭐 동관이 기본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진공 작업이 기본 작업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이 괜찮은 업체를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 부분 중에 그 관? 동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관이 내구성이나 이런 뭐 열 전도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한데, 일반 가정집에서 10년, 20년 그렇게 길게 쓸 거면은 내구성 좋은 게 좋겠죠. 근데 알루미늄관이 삼성전자에서 한때 에어컨 할 때 기본으로 주어진 관 자체가 알루미늄관이에요. 제가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신뢰성 시험을 많이 뛰어보니까 느낀 건데, 원가 절감이 알루미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원가 절감했다고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구성 이하로 떨어지는 제품을 기본 옵션으로 넣진 않아요. 그래서 알루미늄관으로도 충분한 데가 많은데,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본으로 주는 게 동관인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괜히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원래 기본이 알루미늄인데 동관으로 하게 되면 5만 원 더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동관이 좋은 점에 대해서. 그럼 고객은 모르니까 동관으로 5만 원 더 드릴게요. 원래는 동관이 베이스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냉매 같은 경우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이거 따라 가지고 비용이 받고 이런 게 있나요? 원래 냉매는 반영구입니다. 원래 따로 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설치를 그것도 잘못했을 약간 때. 그러면 제가 당했을 수도 있고. 냉매 비용 받았어요? 냉매 비용을 받았어. 이사를 옛날에 했을 때 4년 전에. 이사할 때는 받습니다. 아, 이사할 때는 받는 게 네. 맞아요? 처음 설치할 때 기준으로는. 아.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